이번 사연은 형부를 대놓고 신나게 비하하더니 데리고 온 남자가 잘났다며 신나게 허세 부리던 여동생이 망해서 난리가 났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35살 여자입니다. 맨날 저희 신랑 흠을 잡던 제 동생은 버릇을 고쳐준 사연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참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맨날 저를 놀리기만 하던 동생이 이런 꼴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형부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동생은 그냥 저를 낮추면 자기가 높아진다는 생각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눈이란 게 있는데 가능한 일을 벌여야죠. 우선 저희 남편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외모가 조금 못났습니다. 속은 정말 바다처럼 깊고 성숙한 사람인데 키 170이 될까 말까한 짜리몽땅한 스타일에 눈이 작은 시골 청년 모습이랄까? 처음에는 저도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트에서 놀다 우연히 부킹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맨날 키 180은 무조건 넘고 잘생긴 사람만 만나려고 했던 저에게 이런 순박한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죠.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옆에서 술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있는데 자꾸 친구들이 얘 재벌 아들이다, 잘 만나면 떼돈 버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재벌 아들이 이런 나이트에 와서 노냐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한두 번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를 해보니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좀 사는 집안 아들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직원 수가 80명이 넘어가는 곳이라 꽤나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그렇게 돈에 눈먼 여자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근데 저희 남편 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 사람이 좀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말하다 보니 제가 돈 밝히는 여자 같네요.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각이 비슷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남편을 그냥 친구 정도로 두고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편하게 만났는데요. 대화를 할수록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사람 됨됨이가 좋아 보여서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돈도 많고요. 남편은 지금도 그때 저랑 잘 된 것이 참 신기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이트에서 만나서 이렇게까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지 신기했대요. 아무튼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 집이 어느 정도 돈이 있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저를 워낙에 예뻐하시다 보니 기본적으로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돈 모아서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신혼부부들한테는 엄청 어려운 일인데 시부모님 덕분에 25평 아파트 얻어서 살게 되었죠. 남편이 허세가 없고 검소하게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스타일이라 저희 친정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저 같은 왈가닥 케어하기에는 딱 좋은 짝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저희 시부모님이 부자라서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는 말하지 않으시죠. 아무튼 이렇게 보면 다 좋은데 딱 한 명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동생이요. 저랑 5살 차이 나는 여자인데 뭣도 없으면서 눈만 높은 년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맨날 백마탄 왕자님이 자기를 데리러 올 줄 알고 주말마다 소개팅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이니 뭐니 보이는 것을 엄청 좋아해서 모은 돈이 몇백도 안 되는데 월급 타면 맨날 백화점 들락거리기 일쑤고요. 남편이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던 날 처음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자리였다 보니까 다들 낯설었지만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는데요. 저의 여동생은 저를 보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언니는 결혼을 잘하려고 지금까지 노처녀로 살았던 거 아니야? 라며 비꼬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키가 크다 보니까 맨날 이상형으로 180 넘는 사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콩깍지가 씌이면 누가 말릴 수가 없나 보다 하면서 초를 쳤죠. 처음에는 다들 웃으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말끝마다 저희 남편 외모를 대놓고 비하하니까 마지막엔 친정엄마가 짜증을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해서 진짜 미안하다고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남편은
누가 봐도 당신이 아까우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예쁜 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친정부모님께 절도 하고 갔네요. 그날 진짜 동생 머리끄댕이를 거의 한 뭉탱이를 뽑았습니다. 싸가지 없는 게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런 남자 안 만난다면서 자기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공장 아들이면 능력도 그다지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 말한 게 잘못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결혼할 생각이면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그런 남자는 루저 아니냐? 이러면서 얼굴도 그렇게 못난 사람하고 살고 싶냐는 식의 심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상처도 심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동생하고 거의 대화를 안 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다 씹어버리고 답장도 그냥 용건만 간단히 했죠. 동생도 제가 차갑게 나오니까 좀 반성을 했는지 결혼 후에는 좀 잠잠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생하고 냉전인 채로 있는 걸 남편도 불편하게 느꼈는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밥이라도 먹으면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해줬고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안 했으면 저도 우물쭈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생은 절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말이 원래 툭툭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언니가 좀 이해해달라 하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원래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품어줘야 집안이 화목하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의 말 때문에 어찌저찌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동생이 갑자기 자기도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집에 인사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얼마나 잘난 놈 데려오나 보자 벼르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진짜 겉보기에는 꽤 잘생긴 놈을 데려오긴 했더라고요. 키 180이 훌쩍 넘는 것처럼 보이고 얼굴은 약간 이국적으로 쌍꺼풀 진하게 있고 코 오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좀 찜찜했던 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사자의 냄새라고나 할까요? 사람 많이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법한 냄새가 있는데 말끝마다 자기 자랑으로 끝이 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반도체 기업에 다닌다고 하고 지금은 똑같은 계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내년에 박사학위를 따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저희 동생이랑 결혼하면 무조건 외제차 끌게 해주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데 뭔지 모를 빈틈이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동생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었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하면 동생은 뻔히 언니가 자기를 질투한다고 하며 저를 비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자코 있었죠. 저희 남편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잘 알아보고 결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동생에게 말해봤는데 동생은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언니가 뭘 한다고 그러냐면서 언니보다 더 좋은 배우자 만난 것 같으니까 셈이 나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였죠. 그래서 인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어서 망하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싶어서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그 뒤로 한두 번 커플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저희 동생이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애인이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잘만 하면 외국에 나가서 살 수도 있다고 했다는 둥 외국 바이어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자기 남자친구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을 거라는 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상 옆에서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고만 있고요. 푼수 같은 년이 헤헤거리면서 자기 남자친구 자랑질만 해대니까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좀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어디 대학 나왔는지 아는 사람 누군지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좀 물어봤는데요. 웃긴 게 말을 하면 할수록 앞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랑 학번이랑 안 맞는다든지 경력을 물어봐도 말이 자꾸 달라지고 그 남자는 자기가 헷갈려서 그랬다면서 얼버무리는 게 많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좀 곤란해 보이니까 동생은 저에게 인상을 쓰면서 왜 사람 무한하게 그런 불편한 질문들을 하냐고 했고 저는 그냥 밥만 먹다가 나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영 찜찜한 거예요. 겉으로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애가 그런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나면 돈을 홀랑 줘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남편이 무슨 걱정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하길래 동생 남자친구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차라리 처제가 안 듣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형사, 변호사 형들이 있는데 여차하면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말해둘 테니까 처제한테는 말하지 말고 돈 거래는 조심하라고만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확인해 본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그리고 돈 같은 거 주고받지 말고, 알았지? 동생은 제가 돈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군요. 언니나 잘하라면서 형부네 집 부자라고 하더니 까보니까 썩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러는 거냐며 오히려 제 속을 긁어놓는 말만 하더라고요. 걱정하지도 마. 나는 형부처럼 못난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 해. 우리 오빠가 나 공주처럼 만들어줄 거니까 언니는 부러워나 해. 그러면서 탁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처제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열내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냥 무시하자는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놈의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하루는 친정에서 전화에 불이 나도록 계속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글쎄, 아빠는 안방에 알아누워 계시고 엄마는 여동생 등짝을 때리면서 니년이 집안을 통째로 날리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네가 미쳤어? 그래. 그렇게 잘난 놈 만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아예 집안 기둥을 뽑아주지 그랬냐? 여동생은 엄마가 때리는 대로 맞아가면서 눈물만 질질 짜고 있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외국 바이어가 투자를 많이 해주려고 회사에도 보유된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당장 바이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어서 좀 보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2달 내로 갚을 테니까 저희 집에 인사도 가고 정식으로 결혼 준비하자고 했고, 동생은 그 말 그대로 믿고 홀랑 보증을 서줘서 빚은 빚대로 싹 독박을 쓴 거죠. 저희 집에 인사 온 것도 결혼을 빌미로 동생 안심시키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엄마는 맨날 잘생긴 남자 노래를 부르더니 이 꼴이 날 줄 알았다면서 네 분수에 맞는 사람 만나서 조용히 살 것이지 뭣도 없는 게 눈만 하늘에 달리면 뭐가 떨어지냐고 하셨고, 동생은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엎드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대충 따져도 1억이 넘는 돈인데 어떡하나 싶어서 저도 가슴만 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일단 신고 먼저 하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면서 사방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는 형사 형님부터 주변에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죠. 솔직히 저는 그런다고 뭐가 잡히겠나, 사기꾼들 워낙 용의주도해서 안 잡히게 해놨을 거다 싶어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하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 2주 동안은 저희 부모님 다 시금 전폐하시고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여동생은 충격에 빠져서 회사도 못 나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가족이 다 기운 없이 있을 무렵 남편 아는 형님인 형사가 덜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 워낙 이런 쪽으로 여러 번 전과가 있던 놈이라 금방 잡을 수 있었답니다. 이번에도 2번 정도 여자들 상대로 등쳐먹어서 깜빵도 다녀온 놈인데 훤칠하니까 여자들이 자꾸 속아 넘어간다고 일단 조사 중이긴 한데 돈은 다 돌려받을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저희 신랑 손을 잡으면서 그래도 이 서방 덕분에 일이 조금 해결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울먹거리셨습니다. 저는 여동생 정신머리를 지금이라도 고쳐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야, 너 앞으로 형부한테 똑바로 해. 그동안 말 함부로 했던 거, 싸가지 없이 굴었던 거 전부 다 네 형부가 얼마나 참아준 줄 알아? 너 형부 아니었으면 진짜 인생 종칠 뻔한 거야. 알아? 라며 다그쳤어요. 오늘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르장머리를 못 고칠 것 같았거든요. 동생은 자기도 민망했는지 입을 꾹 다물고 절대 사과를 안 하려다가 제가 머리를 한 대 치면서 그럼 우리는 너 못 도와준다. 알아서 망하든지 말든지 해. 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자기 행동거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철이 없어서 생각 없이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형부가 자기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쪽팔렸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울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동생 너무 다그치지 말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동생을 다독여줬고 사건은 아직도 해결 중입니다. 부모님은 여동생이 날린 돈 다 갚을 때까지 월급 다 내놓으라고 하신 입장이고 여동생도 집에서 쫓겨날까봐 군말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 덕에 조금씩 일이 해결되고 있어서 엄마는 남편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고요. 항상 땡서방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따로 말은 안 하시지만 어머니한테 땡서방이 아들 같다고 하셨다네요.
그리고 이제는 여동생 입에서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입을 함부로 놀리면 동생이고 뭐고 아주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 놓으려고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게 남 평가하는 거면 언니로서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큰돈이라 아직도 한숨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결혼은 한번 잘한 것 같네요. 외모만 잘난 사람들보다 저희 남편이 멋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이는 것만 번지르르한 놈들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들이 저희 남편 외모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하더라도 저한테만 좋아 보이면 그만 아닌가 싶네요. 정말 능력 있고 좋은 남편 만나셨네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실수를 하는 건데 동생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동생은 앞으로도 집에서 잘 보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허세는 못 버리더라고요.